제목이 뭔가요? 예,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한 문제 정도 나와요. 그래서 분량은 많은데 출제는 한 문제 나오니까 조금 부담은 될 수 있어요. 간략하게 되게 어렵게 나오진 않으니까. 자, 첫째, 타인 권리 매매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유효합니다. 타인 권리 매매도 유효하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병의 권리를 갑이 을과 매매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갑 입장에서는 타인 권리 매매한 거죠. 자, 그러면 매매는 유효하지만 뒤에 뭐가 남았나요? 아니죠. 이행 문제가 남았죠. 이행의 문제가 남아있다. 그래서 취득해가지고 이전해줄 의무가 있단 말이죠. 되시나요? 요게 남아있으니까 그 전제로서 매매는 일단 유효다 이 말이죠. 이 논리를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근데 넘겨줄 수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전 못해주면 어떻게 돼요? 너 책임져라 이렇게. 이해되시죠? 넘겨줄 수 있으면 상관없어요. 이제 안 되니까 이제 너 책임져라고 이렇게 우리 갑한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너 책임져라 하는 거죠. 그게 담보 책임이에요. 이전 해줄 수 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담보 책임 조항이 민법에 매매 편에서 많이 있어요. 매매. 그래서 다른 교환이나 임대차에도 준용됩니다. 유상계약인 매매 규정이거든요. 유상계약인 매매에 관한 규정인데 이 규정을 다른 유상계약에도 준용한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임차인도 임대인에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적용되니까. 잘못되었으면 책임지라 할 수 있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50평 임대차 보증금 줬는데 실측하니까 45평이더라. 그럼 5평 깎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산수로만 해도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작아서 못할 것 같다면 계약 해지하자. 뭐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게 한번 그런데 임차인도 임대인이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자, 이게 의미가 있는데 강행 규정입니까? 임의 규정입니까? 임의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특약으로 달리 정해도 된다. 그러니까 담보 책임 적용 안 됩니다라고 하는 배제 특약 유효다 무효다? 유효입니다. 하자 있더라도 나 책임 안 집니다. 이 특약 유효하다는 거죠. 근데 하자 있음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고 매매했으면 속인 거거든요. 그때는 특약 그 무효입니다. 그까지 시험 내세요. 하자 있음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고 면책 특약했다. 이 면책 특약은 무효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 시험 냈거든요. 원칙적으로 면책 특약은 유효해요. 근데 속여서 판다면 그건 무효다. 그 정도 뜻이죠. 담보 책임은 권리에 관한 종류가요. 종류가. 지금 담보 책임 왜 지는지 아시겠죠? 요거는 이유잖아. 이유. 종류가 어떤 게 있는가 하면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있고 권리가 안 넘어오더라는 거죠. 남의 거더라는 거죠. 또 물건의 하자가 있어요. 물건의 하자. 특정물, 불특정물. 그 다음에 경매의 경우에 담보 책임. 이것도 가끔 나와요. 경매의 경우에 담보 책임. 자, 여기서 금방 말씀드렸는데요. 담보 책임은 첫째, 매매 계약은 뭡니까?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경매가 무효면 담보 책임 진다 안 진다? 네, 그것도 시험 나오세요. 담보 책임은 언제 지는가? 유효한데 이전해주면 책임 물을 게 없고
유효한데 이전 못 해주니까 너 책임져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효 상태면 담보 책임진다 안 진다? 해당 없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중요하죠. 이런 거 놓치면 안 되겠죠. 이전 못 해줄 때 이야기다 말이죠. 유효한데 이전 못 해주니까 책임져라 이거죠. 그 무효일 때 담보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집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유효라야 되고요. 그러면 따라서 무효인 경우에는 담보 책임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거다, 그죠? 매매는 무상계약입니까? 유상계약입니까? 유상계약이에요. 별거 아니지만 무상계약에는 담보 책임질까요, 안 질까요? 그게 해당 없다는 말이지.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유상일 때 적용하는 거지. 돈 주니까 세금 내놔라 하는 것이지. 대금 지불도 안 하면서 헌거 준다고 잔소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세금 내놔라고 하면. 그래서 그런 이야기인데, 무상계약이 정려의 경우에는 담보 책임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의 상식입니다. 법적 상식인데 이게 시험 낼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한 것만 알아가지고 옆에 거 모르면 실컷 공부해놓고 틀릴 수도 있거든요. 우물은 방 안에 있습니까? 마당에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질문 나올 수가 있다니까. 우물은 인정은 하는데 이게 어디 있어야 되지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무슨 과목 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오늘. 급하게 모르니까 대답 안 하지 지금 민법입니다. 1차 과목이고요. 굉장히 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과목이 기초 과목이고 기초라는 말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채권 양도가 하나 있는데 이게 채권 양도의 경우에 담보 책임 문제인데 요거 한 문제 정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제껴도 상관없는데 요거 가끔 나오고요. 여기에 나옵니다. 권리 하자가 종류가 5개나 있어요. 이거는 특정물, 불특정물 두 가지가 있어요. 경매의 경우 하나, 그러니까 총 몇 가지가 됩니까? 여기 보세요. 8가지 정도가 돼요. 근데 여기서 한 문제 내니까 신경질 나죠. 8가지나 공부해놨는데 한 문제밖에 안 되니까 좀 더, 공부 많이 한 사람은 더 내라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고 공부 안 한 사람은 저서 안 나왔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그런 거죠. 처음에 보면 어렵지만 한번 봐보세요. 공부해 두시는 것도 좀. 이게 여러분 570조예요. 570조. 570조 이게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해서 담보 책임 묻는 경우죠. 못 넘겨받아가지고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다. 권리 전부가 타인. 570조입니다. 그 제가 밑에 여러분 방갈로 2번 해설문 보시면 돼요. 그러나 찾았나요? 그거 1, 2, 3 요거예요. 자, 요것은 금방 예를 들어서 병토지인데 병의 부동산인데 갑이 을과 매매계약 체결했다. 그래서 이전 못 해주니까 너 책임져라 이렇게 한다 했잖아요. 예, 이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1번 보시면 됩니다. 이 매수인은 그럼 뭐 할 수 있는가? 매도인이 못 넘겨주니까 매수인은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법 조문에 매수인은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만 딱 돼 있어요. 이 글자를 짧은 글자를 잘 봐야 되는 게 선의 매수인만 할 수 있나요? 악의 매수인도 할 수 있나요? 그냥 매수인도 했으면 선악 다 됩니다. 그걸 놓치면 안 돼요. 문장이. 선의 매수인, 악의 매수인도 알아도 해제는 할 수 있습니다. 요게 가끔 나와요. 요게. 요 담보 책임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악의 매수는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가. 그럼 뒤집어야 돼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선의 매수인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하면 금방 법 전문상으로는 악의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 요거잖아요. 요거는 지금 담보 책임입니다. 570조 가지고 하는 거죠.
이게 다예요. 이게 요까지라도 기억하면 좋아요. 근데 법 전문에 한 번 더 살펴보니까 이 집 마당에 들어가니까 우물이 있다 없다? 없더라는 거죠. 집집마다 우물 다 있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지. 없는 집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게 뭐가 없는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없는 데에서는 뭐가 없는지 구분이 안 봅니다. 있는데 가봐야 그게 있는데 이 집에 없더라는 걸 알 수 있죠. 제척기간 규정이 없어요. 이 규정 자체가 없어요. 언제까지 해라 이게 없다 이 말이죠. 요것도 시험에 냈거든요. 그래서 법 조문 볼 때는 단디 살펴봐야 돼요. 빈집에 들어가서 마당에 아무것도 없네. 그렇게만 느끼는 게 아니라 옆집에는 있었는데 이 집에는 우물이 없구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그 관찰력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다예요. 여기다. 여기서 하나 어려운 거 하나 설명드릴게요. 요거 지금 담보 책임으로 안 된다 했잖아요. 담보 책임으로는 악의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 반대로 하면 선의 매수인은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해제와 손해배상 할 수 있는 사람은 선의잖아요. 악의 매수인은 담보 책임으로는 해제는 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 청구를 못한다. 이해되나요? 매도인 잘못이다.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채무불이행이잖아요. 채무불이행이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 해제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 기억납니까 지금? 선의만 할 수 있나요? 악의도 할 수 있나요? 선의뿐만 아니라 악의 매수인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판례예요. 그러면 악의 매수인은 해제는 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담보 책임을 이유로는 그렇다는 거죠. 채무불이행 이유로는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유가 중요하죠. 근거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논리적 근거가 중요하다. 담보 책임은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가장 어려운 거예요. 이게 출제 몇 번 안 됐으면 되고 거의 안 냈으면 되고 참고하시고. 이게 여러분 책의 제일 밑에 116페이지 제일 밑에서 둘째 줄 판례에 있습니다. 악의 매수인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 규정에 쫓아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찾았나요? 예, 마지막 두 줄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나 더 정리할 게 있는데 여기 뭐가 정리하는가 하면 갑은 이거 이전 해줄 수 있을 줄 알았는데요. 나중에 안 되더라는 거죠. 갑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안 될 줄 몰랐던 사람은 뭐겠어요? 선의의 매도인. 내가 먼저 담보 책임질게. 을에게. 어떻게? 이거 보세요. 선의 매수인에게는 뭐하고? 손해배상하고 해지할게. 이해됩니까 지금? 똑같단 말이에요. 손해배상하고 해지할게. 선의 매수인에게. 이 방법이 하나 있고요. 악의 매수인한테는요. 못 주게 되었다. 통지하고 나 해지한다. 이해됩니까 지금? 누구한테? 악의 매수인. 이 사람한테는 손해배상 책임 없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건 이렇게 묻는 거, 이건 이렇게 책임 먼저 지겠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간단한 거예요. 을이 갑한테 먼저 물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책임질게 할 수도 있잖아요. 잘 없지만은 하여튼 그렇죠. 자, 요것도 세 번 정도 나왔는데요. 손해배상하고 해지합니까? 요건 아니죠.
그냥 통지하고 해제. 그 다음에 선의의 매도인이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도 시험 냈어요. 이건 선화가 안 가리잖아요. 공통이니까. 이런 걸 두 분 다 낸 적 있어요. 이게 별건 아닌데. 그런데 이 뭐 5가지가 되니까 모실이 맞노 싶으죠. 손으로 자꾸 적어 보셔야 돼요. 요 사건 남의 부동산인데 매매 계약했단 말이죠. 무효죠. 유효입니다. 그거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타인 권리 매매 계약 유효다. 이해됩니까? 이전 못 해주니까 너 책임져라 한다. 이 원리를 까먹으면 안 돼요. 기아 변속할 때 시동 켜놓고 변속합니까? 시동 안 켜놓고 변속합니까? 그 가다가 변속하는 것이지 가만 서가지고 무슨 변속하겠습니까? 그죠? 하여튼 그런 원리예요. 기본 전제가 대단히 중요하다. 법학은 항상 그래요. 누구를 위한 정부라 해야 됩니까? 그렇죠. 국민 주권 국가거든. 그거 까먹으면 안 돼요. 정부는 공무원들이. 공무원이 국민을 개돼지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미친 새끼입니다. 그거는. 근데 그놈 그 교육부 그거 공무원인가 압니까? 여러분 사과. 내 이름도 안 까먹었는데 지금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복직됐습니다. 파면이 지나치다고 소송 걸어가지고 그걸 받아준 놈도 더 희한한 놈들이다. 내가 심판과 같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복직시키면 나도 그만두게 내려. 국민을 개돼지로 크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 총살시켜야 된다. 국민을 개돼지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국민을 하면 여러분하고 내하고 다거든요. 여러분 아닌 줄 알았어요? 혹시? 국민이 어디 따로 있는 줄 알았죠? 집에 있어요? 그래가 난리 났다 아닙니까? 자, 하여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 두 번째 봅니다.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돼요. 2번 요거는 뭡니까?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다. 요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 필지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병의 토지가 하나 있다. 요건 갑의 토지고 을이 요 전체 땅을 사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면 갑은 일단 을하고 계약했다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요거 내가 7억에서 넘겨주면 되지 않겠는가 이 생각한 거죠. 그래도 일단 유효예요. 타인 권리 매매 유효다. 근데 못 넘겨줄 가능성이 많아요. 병한테 대금 많이 주면 병이 넘겨주지만 병이 마음에 안 들면 나는 못 판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거 뻔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 그래서 요거 못 넘겨주면 어떻게 하노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 나머지 땅 가지고 살 거냐 말 거냐 이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 생각하면 돼요. 매수인이. 자,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생겨서 일부 못 넘겨준다. 직권은 넘겨줄 수 있는데 일부 못 넘겨준다. 그러면 매수인은 뭐 할 수 있는가? 살게. 그래도 살게. 계약했으니까 네 거라도 넘겨줘. 그럼 나머지 부분은요? 그 비율 낮추자. 금액.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어요. 요것도 매수인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누구 할 수 있어요? 악의 매수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법 조문을 잘 봐야 돼요. 그게 앞에. 그게 포인트예요. 원래. 책은 다 설명해 놓은 거죠. 감액하자 이렇게. 그리고 선의의 매수인은 그렇게 못 넘어올 줄 몰랐던 사람 아시겠죠? 선의의 매수인은 결국은 이것 때문에 나는 전체가 꼭 필요한데 부족하면 건물을 못 짓는다. 우리는 그렇게 된다면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 있다. 되시나요? 그리고 또 선의 매수인은 니 때문에 엄청난 대출 이자 나갔다. 아시겠어요? 손해배상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또 이건 제척기간이 있어요. 이 집에는 우물이 큰 게 하나 있다는 거죠. 이 권리 행사하려면 제척기간 선의 매수인, 악의 매수인 구분해야 돼요. 선의는 안 때부터,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해야 되고요. 악의 매수인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이에요. 요게 조금 더 길 수가 있어요. 늦게 할 수도 있으니까. 선의가 좀 유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 간단하게. 나쁜 놈하고 똑같이 취급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안 되죠.
나쁜 놈은 아니지만 알고 있는 놈하고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자, 이것도 보세요. 악의 매순이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나요? 감액 하나만 할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것도 잘 보세요. 해제가 원칙입니까? 감액이 원칙입니까? 법 조문에 이게 먼저거든요. 이게 형님이란 말이에요. 형님 먼저. 그 다음 아우. 아시겠죠? 이것도 한번 시험 냈고. 자, 선의 매수는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도 되고요.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도 돼요. 이 말 이해됩니까? 요렇게 해도 되고 요렇게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선택이니까. 의무는 아니거든요. 선택이다. 자, 세 번째입니다. 수량지정매매입니다. 수량지정매매. 수량지정매매 뜻도 중요합니다. 단위당 얼마, 개당 얼마, 평당 얼마 이렇게 계산했을 때 하는 겁니다. 전체 금액 얼마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평당 얼마 이렇게 했을 때. 근데 한 10% 모자라더라는 거죠. 뭐 100평인 줄 알았는데 10평 모자라더라는지 뭐 이런 식으로. 요거는요, 몰랐던 사람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어요. 선의의 매수인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어요. 감액 청구할 수 있어요. 감액해도 되고요. 아니 나 안 들어갈래. 계약 해지하자.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계약한 날부터 1년이니까요. 선의만 되니까 안 날로부터 1년이에요. 이해되시죠 지금? 선의만 기억해요. 요걸 외우시라고요. 요걸 3번 셋째 요거를 기억하라고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5가지가 있는데 셋째 요걸 기억하라고요. 수량지정, 일부 멸실 요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선의 매수인. 여기 악의 매수인 할 수 있는 게 담보 책임 물을 게 없어요. 못해요 아예. 그럼 여기서는 악의가 할 수 있는 게 감액이고요. 여기서는요 해제 하나. 그것밖에 없어요. 이렇게라도 기억하셔야 돼요. 제일 밑에 적어놨으면 돼요.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용익물권 제한이 있어요. 용익물권. 저당권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도 조문 한번 보셔야 돼요. 여러분 몇 번 읽으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1항 보세요. 575조 1항. 매매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 목적이 되어 있다. 이때 이것을 알지 못했을 때 매수인이 선이라 해야 돼요. 이것도 악의는 못해요. 알지 못했을 때라고 딱 못 받고 있잖아요. 그로 인하여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게 하나 더 들어가요. 이게 선의만 갖고 안 되고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이 말이 하나 더 들어간다고. 요건이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선의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게 그 제한 때문에 계약의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 기타라는 말은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경우예요. 그거 해석해야 돼요. 목적 달성 가능한 경우다. 좀 기다렸다가도 들어갈 수 있는 경우다. 그러면 뭐 이사 비용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대기 비용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때는 뭐만 할 수 있다?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요 말은 해제는 못한다 뜻이에요. 요 때는. 그럼 요거는 해제만 할 수 있다 말 안 했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 이 도자 때문에, 도자 글자 한 개 때문에, 도자 때문에.
지역권이 없거나 등기된 임차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제척기간은 언제입니까? 이거 보세요. 전부 선이니까 당연히 안 날로부터 1년이 이걸 계약한 날로부터 1년 하면 무조건 틀린다. 그죠? 이거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계약한 날로 1년 두세 번 내세요. 여기도. 이게 575조 1항이에요. 이게 물건의 담보 책임할 때 이걸 준용하거든요. 이 방법을. 자 보세요. 권리 관한 담보 책임, 권리 전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수량 지정 매매, 그 다음 뭡니까? 네 번째 용익물권. 셋째 넷째는 선의만 됩니다. 셋째 넷째는 선의만 된다. 꼭 외우세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틀릴 일 별로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악이 나오면 다 틀린 거니까. 셋째 넷째. 첫째 둘째는 아기가 하나씩 할 수 있어요. 둘째가 감액, 첫째가 해제. 근데 마지막 다섯째 남았죠. 이거는 선악불문하고 다 돼요. 그래서 이것도 잘 나온단 말이에요. 아기자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잘 나온다고. 아기자가 할 수 있다면 보통은 선의관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자꾸 낸단 말이에요. 아기자는 못한다 해도 틀리고요. 여기서는 이래저래 헷갈리는 자리도 5번이 다섯 번째가 뭐냐면 저당권, 전세권. 자, 행사로 인한 요거 찾아야 돼요. 행사로 인한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거 경매되었다 이 말이에요. 경매되니까 경락되니까 저당권 밑으로 권리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매매했는데 소유권 취득 못하게 되니까 너 책임져라 이렇게 되는 거지. 저당권 말소시키고 매매하면 아무 상관없어요. 실행 들어올 게 없으니까. 근데 있는 상태에서 하니까 그렇단 말이죠. 그걸 이해하셔야 된다. 저당권이 있다는 이유로 담보 책임지는가? 아직 아니에요. 왜? 저당권 실행할지 안 할지 시간 가봐야 할지 지금 당장 예측할 필요 없잖아요. 그것도 시험 냈다고요. 전세권 요거는 시험 나올 수 있어요. 있다고.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안 낸 거죠. 여기서 거론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경매가 될 때 이야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 보세요. 이 부동산에 저당권이 있는 상태인데 갑과 을이 이렇게 매매 계약 체결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당물을 매매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돈 안 갚으니까 경매가 돼버린 거죠. 이게 문제란 말이죠. 자, 이 조문들을 보시면 그래서 결국은 매수인이 취득 못하게 되면 매수인은 뭐 할 수 있는가? 꼭 없었던 걸로 할 수밖에 없죠. 또 두 번째 매수인은 경매를 따로 이 사람 들어오면 빚을 대신 갚아줄 수도 있어요. 저당권 말소시킬 수도 있거든. 그럼 그 돈 내놔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보존을 했으면 보존에 들어간 비용이 있을 거예요. 비용. 이해됩니까 지금? 이걸 뭐라 한가 하면 출제 비용 상환 청구권. 보존시킨 소유권을 보존시킨 출제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대출 받고 이래 했으면 매수인은 이자 등기 또 별도로 발생하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여기서도 또 이제 하나 주목할 것은 이 조문에도 제척기간 규정이 없어요. 이게 없다 보니까 어디 한번 거론된 적이 있고요. 이거 뭐 안 날로부터 1년 하면 틀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게 들어가면 틀린다 오히려. 즉 우물 없는 집이다 이 말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기서 이 조문들은 전부 매수인만 돼 있다고. 이 사람들이 선의의 매수인뿐만 아니라 악의 매수인도 이게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의 매수인도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되는 거예요. 여기서만. 그래서 악이자 이게 한 번씩 나와요. 조심하셔야 돼요.
악의 매수인은 해제는 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 청구는 못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권리 전부 타는 거 보세요. 악이 해제는 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 청구는 못하잖아요. 요걸 살짝 저기 갖다 놓는 거라고. 요거는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요거는요 저당권 행사로 인한 실행으로 인한 경매가 되었다. 그걸 찾아야 돼요. 지문에. 그 차이가 있다.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고요. 오른쪽 페이지. 이게 570조가 아니고 576조예요. 이 종문 내가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시험에 나왔거든. 576이라는 게. 요거는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할 때 요거는 570이에요. 570. 왜 제가 이걸 지적하는가 하면 여러분 책의 119페이지 판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판례가. 이 집에 가등기가 되어 있다. 이걸 매매했다. 이해됩니까 지금? 또 이 부동산에 가압류가 붙어 있다. 이걸 매매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다 말을 보세요. 재단권 있는 거 샀는데 경매돼 가지고 소유권 잃게 되었다 하고 똑같은 상황이 생긴다. 가등기 된 거 샀는데 이 사람이 본등기 하면 중간 사람 소유권 잃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생기네. 가압류 있는 거 샀는데 가압류 안 풀어버리고 이게 경매 들어오면 이 소유권 또 잃게 돼요. 아시겠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둘 다 570조 적용됩니까? 576조가 적용됩니다. 576조가 적용되는 거죠. 요게 적용된다. 요게 시험에 나왔단 말입니다. 이게. 이러니까 이게 이 조문을 하나 정도는 봐두셔야 된다. 요거하고 똑같다 이거지. 1번하고 같은 거 아니도 5번하고 같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상황이. 여기까지만 해도 다행입니다. 이거. 왜냐하면 이때 매수인이 뭐 할 수 있나 하면요. 선악불문하고 이게 다 할 수 있거든요. 보세요. 그러면 악의자는 해제는 할 수 있을 때 손해배상 청구 못 한다면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참으로 그럴듯하다면 소주 맛이 난단 말이죠. 이걸 기억 못하면 못 푼다니까. 그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풀어요? 네, 그렇게 돼요. 이거를 저는 수천 번 썼습니다. 여러분 칠판에 쓴 것만 해도 수만 번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 번 써야 되나요? 안 써야 되나요? 이제 한 10번 정도 써보시면 제가 공부하는 방법 어느 거 외우시라고 먼저? 요거 제일 쉽잖아. 수량지정 딱 기억. 선의만 할 수 있어. 10개 매매했는데 8개만 주더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20% 깎읍시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8개 가지고 안 되겠다 하면 이거 안 된다. 우리는 10개 꼭 있어야 된다. 안 된다. 해제하자. 이 때문에 다른 물건 놓쳤다. 손해배상 해라. 차비 다 물어내. 빨리. 이렇게 기억하세요. 셋째, 넷째는 선의만 됩니다. 제목 기억해야 돼요. 셋째가 누구지 하면 안 되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 내 말. 내 지금 이번 시간에 늘 전제 조건이 중요하다니까. 내가 누구지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전제 조건이 중요하다. 특히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이제 특정물 6번 나왔잖아요. 6번에 있고 580조예요. 요게 이제 특정물에 관한 담보 책임. 즉 물건의 하자 담보 책임이죠. 물건의 권리가 아니고요. 물건입니다. 하자 담보 책임 이렇게 불러요. 아무 말 없이 하자 담보 책임하면 물건 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짧게 표현하다 보니까 하자 담보 책임하면 권리 쪽 잘 안 부르고 물건 쪽에 부를 때 요 말 쓴다니까. 그냥 저거는 권리의 담보 책임 이렇게 말하고 주로 하자 담보 책임하면 주로 물건이다 말이죠. 저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매도인 건물을 매매했는데 벽에 균열과 되시나요? 물이 샌다, 누수가 있다.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무 이상 없습니다 하고 계약하면 된다.
그럼 독박습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중개사가 일일이 살펴서 봐야 돼요. 요즘 애들은 카메라를 잘 사용하니까 전부 다 찍어가지고 올립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별로 발견이 잘 안 돼요. 옛날에는 그냥 대충 장롱 제끼기 전에는 표가 안 나거든요. 이사 가기 전에 표가 안 난다니까. 그럼 사온다니까. 이건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 575조 1항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몰랐고 다 둘러봤던 사람만 책임 물을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물건은 자기가 눈으로 다 관찰해야 돼요. 살 때는. 그러니까 뒤집어 봐야 된다. 선의무과실의 매수인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단 말이죠. 이 사람은 575조 1항을 준용하니까 보세요. 하자 때문에 계약 목적 달성 못하는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요. 조금 수리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면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요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요걸 한번 기억하면 같단 말이에요. 다만 요걸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6개월 이내 해야 돼요. 이게 제척기간입니다. 요거 지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1년하고 6개월 지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해야 돼요.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이거 선이니까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종류매매라는 게 있습니다. 종류매매라고 할 때고요. 불특정물, 집합물에 대한 매매가 있을 수 있는데, 종류매매도 일단 유효인데요. 특정된 후에는 전조 1항을 적용한다. 담보책임 적용돼요. 그러면 특정되기 전에는 담보책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요거 시험 한번 냈어요. 특정된 후에 담보책임지니까. 이건 왜 그런가 하면 특정되기 전에는 새 거 갖다 주면 돼. 그냥 노란색이든 빨간색이든 같은 물건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안 정해놨기 때문에. 근데 노란색 상품번호 몇 번 딱 지정해버리면 그 물건을 함부로 못 바꾸거든요. 그게 주관적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특정이란 말이. 주관적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담보책임 적용된단 말이에요. 특정된 후에는 이렇게 해요. 하자가 있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달성 못하면 해제할 수 있다. 또 하자가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되시나요? 이거 그대로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독특한 게 있어요. 어차피 여러 개 같은 종류 물건이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물건. 차라리 새 거 가져와라. 자기가 특정을 풀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내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안 하고 하자 없는 물건, 완전한 물건 다시 배달해 주세요. 완전물 거부 청구를 할 수 있다. 자, 완전물 거부 청구는 권리 담보 책임입니까? 물건의 담보 책임입니까? 그렇죠. 이 집에서 나온 이야기다. 6개월 이내 똑같고요. 선의무과실이라고 제가 설명드려놨고,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별표 3개 해둔 게 위에 거 하나 있는데요.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 집 지으려고 토지 샀단 말이지만, 그런데 건축허가 받을 수 없어서 건축이 불가능하다. 자, 토지를 샀는데 내가 원하는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한테 권리가 안 넘어오는 겁니까? 이 토지를 제대로 사용을 못하는 겁니까? 두 번째잖아요. 권리에 하자일까요? 물건에 하자일까요? 그게 시험에 나온 거라고. 그러니까 뭔가를 구분하는 공부라는 거 아시겠죠? 구분하는 것이죠. 구분하는 거죠. 두 번째 별표 이거는요,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담보 책임 이 자체가 첫째 줄 중간에 보시면 법정 무과실 책임이다. 이런 일 생기면 책임져야 됩니다. 라고 법이 만들어진 거라고요. 근데 물론 임의 규정인데 과실이 있어야 책임지는가, 과실 없어도 책임지는가, 과실이 있거나 없거나 책임져야 되는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정 무과실 책임 조문이란 말이죠. 이 조문 자체들이. 그런데 그러니까 과실 상계가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무조건 책임져야 되는데, 상대방이 과실이 있든 없든 나는 무조건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법관이 가만히 볼 때는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100% 해라 할까요? 조금 낮춰서 해라 할 수 있을까요? 조금 낮출 수 있어요. 그래서 범위 적용할 때는, 범위 결정할 때는 참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론적으로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인데 손해배상 범위 정할 때는 100% 물어줘라가 아니라 상대방도 조금 잘못이 있으니까 조금 감해줄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못한다 하면 너무 가혹하다 할 수 있단 말이죠. 내가 잘못한 건 틀림없는데, 내가 책임은 지는 건 맞는데 상대방도 책임 있는데 나만 무조건 100% 책임져라, 조금 가혹하다. 그러니까 이때는 조금 감액할 수도 있다는 거죠. 참작할 수는 있다. 이 문제는 이게 시험에 한번 나왔다는 겁니다. 지문에. 난이도 최고 난이도인데. 자, 그 밑에 26번 문제 한번 볼게요. 카다로그 그것도 시험 나올 거예요. 26번 문제 볼게요. 가본 을로부터 X토지 매수하여 상가용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법령상 제한으로, 공법상 제한으로 하시면 돼요. 건물을 신축할 수 없게 되었다. 금방 한 거잖아요. 토지를 매수했는데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되었다. 또 토지 오염으로 통상적인 사용도 기대할 수 없다. 이 말은 물건의 하자까지 있다는 거죠. 옳은 것. 토지에 대한 법령상 제한으로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다. 이것은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1번이 정답이에요. 바로. 자, 2번은 인도시 기준일까요? 계약 체결시 기준일까요? 체결할 때 건물 지을 수 있나 없나 확인하고 해야 돼요. 중개할 때도 마찬가지. 그 다음 3번, 갑이 오염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물건의 하자담보 책임은 선의무과실이라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선의무과실 생각해야죠. 갑이 토지 오염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계약 해지할 수 없다. 틀렸죠. 물건의 담보 책임,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으면 해지할 수 있다. 갑은 토지 오염 사실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언제든지 어디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물건이니까 6개월이에요. 1번 놓치면 찾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지. 잘했습니다. 충분히 괜찮은 문제예요. 2, 3, 4, 5번도 충분히 좋은 질문들. 다음 페이지 8번 보십시오. 경매가 나와 있죠. 채권자가 이거 경매한 거예요. 채무자 부동산 경매한 거라고. 경매로 산 거죠, 이 사람은. 경락인 해도 되고 매수인 해도 되고. 법원이 개입했지만 어쨌든 산 거잖아요. 그럼 매도인 누구예요? 건물 주인이잖아요. 경락인은 매수인이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이 사람? 경매 방법이지만 산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다만 돈을 어디에다 줍니까? 법원에 줘요. 법원에. 예. 법원에 주니까 이 사람한테 배당을 할 거 아니에요. 남는 거는 이 사람한테 주고. 경매로는 담보 책임은 경매가 유효일 때 책임집니까? 무효일 때 책임집니까? 무효이면 담보 책임 자체가 없다. 이거 시험 나온 거죠. 유효라야 담보 책임진다. 되시나요? 자, 경매의 경우에는 첫째, 매수인은 물건 현장 답사해야 돼요. 그래서 물건이 부서져 있어도 몰랐다, 새거 고쳐다오,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시험 많이 나온 거예요. 경매의 경우는 물건에 관한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거는 선이고 악이고 따지지 않고 못 묻습니다. 본인들이 확인해야 돼요. 권리의 담보 책임만 물을 수 있어요. 권리의 담보 책임만. 그러니까 매수인은 뭐 할 수 있는가 하면 계약 해제하거나, 이해되시나요? 아니면 손해배상 담보 책임 물을 수 있거나, 감액 청구할 수 있거나, 이렇게 해제나 감액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단 말이죠. 그 방갈로 1번에 보면 해제 또는 감액을 할 수 있다. 되시나요? 해제 또는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 청구, 요게 문제인데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가? 요게 문제인데, 경매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못해요. 요것도 한번 시험 내세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조문이 그 사망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속인 거죠. 쉽게 시험 말로 매수인들을 속인 거라고요. 알고 안 알려졌다면. 이런 경우. 또 채권자가 알고 경매 청구했다. 아무나 사라 하고 눈 감고 매각한 셈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면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거 모르고 경매 청구한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안 되죠. 그래서 그래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있다 없다? 안 돼요. 예외적으로 알고 경매 청구한 경우에, 이해됩니까? 알고 경매 청구한 경우에 그들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악의적인 사람한테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시험에 한번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서 2항이 있는데, 2항이 뭐냐면 원래는 요거죠. 요거는 이제 기본으로 알아야 되고. 이걸 계약 해제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네 거 아니라고? 그럼 나는 계약 해제하란다. 이게 가능해야 되거든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또 권리 주장해서 뺏길 수도 있다면 나중에. 처음부터 나는 이 계약 없던 걸 하겠다. 돈 준 거 어디서 받아야 돼요? 자, 부동산은 이렇게 다시 넘겨주면 되는데 돈은 어디서 받아요? 원래는 채무자 쪽에 돈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매매니까. 근데 법원에 줘가지고 법원이 이쪽으로 배당해주고, 여기에 작으면은 이쪽에 남은 것은 이쪽으로 또 주잖아요. 근데 여기 다 가버릴 수도 있거든. 많으면은, 채권이 많으면. 어쨌든 문제는 이거예요. 돈을 돌려다오 하는데 채무자가 돈이 있으면 채무자한테 달라 하면 돼요. 채무자가 자력이 없을 때 누구한테 달라 해야 되는가? 예, 채권자에게,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이해되시나요?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게 2항이에요. 이거 시험 내었습니다. 자, 채권자에게 원칙적으로 달라는 겁니까? 채무자가 돈 없을 때 달라는 거죠. 그래서 자력 유무 불문하고 요거 시험 냈어요. 요 문장.
담보책임과 동시행이고요.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27번) 보시면 매도인의 담보책임 옳은 거, 타인 권리를 매도한 자가 그 전부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다. 1번이죠. 타인 권리 전부잖아요. 악의 매수인은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해야 되죠. 없다가 틀렸잖아요. 2번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매수인이 저당권 행사로 찾았나요? 저당권 행사로 이걸 찾아야죠. 자, 권리 중에 몇 번째? 5번째. 막내.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악이 선악불문하고 다 할 수 있죠. 해제도 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 2번이 답이에요. 자, 3번은 어디가 틀리는 거 봅시다. 전부가 타인에게 속해서 이전할 수 없다. 선의 매수인에게, 매도인은 선의 매수인에게 실례익 배상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이행이익입니다. 채무불이행으로 난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입니다. 이거 난이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거 대부분 팔리고요. 이행이익입니다. 그 다음 4번째,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 용익물건이죠. 계약목적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벌써 틀렸잖아요. 그로 인하여 계약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는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중간에 딱 틀리게 만들었다. 5번,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다. 선의 매수인이 갖는 손해배상 청구권, 선이니까 안 날로부터입니까? 계약한 날로부터입니까? 이제 계약한 날로 그게 틀렸잖아요. 자, 이건 찾아볼 수 있는 연습하셔야 돼요. 이 문장에서 어디를 틀리게 했는가를 감을 잡으시면 비슷하게 냅니다. 시험을. 그 밑에 28번 볼게요. 갑은 경매 절차에서 저당 목적물인 을소유 X토지를 매각받고 이전 등기 받았다. 틀린 거 찾아라. 갑은 X토지의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담보책임 물을 수 없는 게 원칙이다. 맞죠? 물건 하자 적용 안 된다 했잖아요. 채무자 을이 하자를 알고 고지하지 않았다면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알고 알리지 않았죠. 맞습니다. 경매가 무효면 담보책임 물을 수 없다. 맞습니다. 담보책임이 인정될 때 갑은 을의 자력 유무 고려함이 없이 이 문장 틀렸잖아요. 벌써. 무자력일 때 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4번이 틀린 거고요. 만약 을이 물상보증인이다. 채무자가 아니고요. 담보책임으로 인해서 매매계약이 해지되면 그 대금 반환 채무는 을이 부담합니다. 맞습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결국은 남은 돈 받을 거니까 돌려줘야 돼요. 자, 오른쪽에 29번 하나 맞아볼게요. 환매 나왔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1번이 틀렸어요. 동시에 등기해야 대항할 수 있어요. 환매 등기는 대항력입니다. 동시에 해야 됩니다. 3번의 환매 기간은 부동산은 5년입니다. 맞습니다. 단축됩니다. 4번에 환매 등기된 나대지에 건물이 신축된 후 이렇게 되면요. 채무자 땅에 채권자가 집을 지은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채무자 땅에 채권자가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 동일인 이다 아니다? 아닌 상태가 돼요. 그 상태이기 때문에 환매권이 행사되어 버리면, 즉 토지가 다시 돌아가 버리면 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환매 대금에는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이 포함됩니다. 빌려준 돈과 비용. 맞습니다. 자, 거기까지.